부자들은 경제신문에 읽는다. 오늘 한국투자증권 나임뉴스타 김성우 팀장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이폰 신작 나오는 거 그렇죠. 이제 관심이 뜨겁네요. 저 출근길에 포털 사이트를 열어보니 실시간 검색어 1, 2, 3위가 모두 뭐 아이폰 어디 있나요? 네,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아이폰 네. 이게 10S로 읽는다면서요? 그렇죠. 213만 원. 10S 맥스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두드러진 기사가 있는데 여기 있습니다. 삼성 갤럭시 노트보다 화면이 크다라고 하네요. 그렇죠. 애플이 6.5인치 대화면 등 3종 신형 아이폰을 공개했습니다. 자, 얼마 전에 UBS에서 애플의 성장성을 높게 평가하며 목표 주가를 올리기도 했는데요. 애플의 효과가 과연 미국과 한국 증시에 어느 정도 있을까요? 일단 이제 인치를 보자면 얘네가 맥스라는 이름을 썼지 않습니까? 이 애플이. 근데 우리 노트의 대항마로서 이제 출격을 했는데 사실 0.1인치 차이입니다. 차이가 크지는 않은데 앞으로 나올 이 폴더블 폰, 내년에 나올 폴더블 폰이 이제 그 인치가 사실은 이제 이 접는 것을 핀다면은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이 노트의 시리즈의 버금갈 수 있는 크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까지 이런 이 대용량 화면에서의 그런 그 경쟁 구도가 나올 것이고 애플 같은 경우는 이번에 목표가를 상향한 게 또 심전도 관련 기능, 이래서 헬스케어 기능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지금 주가의 격차가 사실 방향성이 탈동조화되는 현상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러한 흐름을 우리가 조금은 악재로서 조금 작용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삼성전자의 주가 반등이 언제냐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3분기 이제 실적 시즌이 조금 도래가 된다면은 충분히 삼성전자가 지금 흐름에서 그리고 뭐 최근 들어서 사실 중국과 미국의 이 무역 분쟁의 해결 요소들이 있다면은 가장 먼저 상승할 수 있는 게 효과에 긍정적인 질문을 드렸는데 이 악영향이나 삼성전자 좀 부정적인 것을 더 많이 바라보고 계시네요. 네, 뭐 현실을 직시하자 뭐 이런 얘기겠죠. 제가 심전도 검사 기능, 애플 워치 4 등을 선보여 헬스케어 기능 더 강화시켰다라고 했고요. 삼성전자의 오히려 반사 악영향 아니면 긍정적인 애플 관련주들의 시각 한번 주가 흐름 오늘 눈여겨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눈여겨볼 만한 기사는 제약바이오주의 부활입니다. 제약의 반격이라고 표현을 썼는데요. 녹십자셀에 좋은 소식이 있었죠. 어제 상한가를 나타냈고요. 셀트리온에도 희소식에 한미약품 기대감 등의 호재가 만발해 시동을 건다 하는데 자, 제약바이오의 조심스러운 반등이 일시적인 반등이냐 아니면 제3차 강세장이냐라는 것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1차 강세장 생각나세요? 2015년에 있었던 한미약품 임상성공 촉매로 제약바이오주 랠리에 물꼬를 텄는데요. 2015년 한 해 동안 제약지수가 77% 올랐고요. 2차 강세장 때는 바로 2017, 2018 초였죠. 바이오주 랠리 셀트리온의 폭발적인 주가 상승이 시작됐는데 이때 2차 강세장 때 80% 이상 올랐습니다. 자, 이게 3차 강세장으로 과연 갈 수 있는 지금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제약주 얘기하면서 다 같은 상승 랠리가 이제 뭐 업종 전반적으로 상승 랠리가 있었다면 이번에 3차 강세장은 업종에서 우리가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들 위주로 강세를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제 이 임상 3상에서 결과 도출이 이제 내년 정도로 되게 앞당겨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 제약주들의 묻지마 상승보다는 우리가 신약 개발의 이슈가 있던 뭐 HLB라든가 신라젠 그리고 앞서서 이제 미국의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는 뭐 트룩시마라든가 이렇게 셀트리온 이렇게 좀 이 대장주의 역할을 했던 제약주 위주로 보시는 것이 이번 3차 강세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바이오주 조심스러운 반등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 기사의 핵심은 이겁니다. 투자자들은 단순 반등인지 아니면 3차 바이오 강세장의 시작인지를 두고 고민 중인데요. 여기에 따르면 단기 랠리가 이미 시작됐으나 제약바이오 업종에 3차 대세 상승이 왔다고 속단하기에는 이르다라는 것이고요. 산업 초기 단계에 있는 한국의 제약바이오 업종은 선도 기업이 특정적으로 성공하면 업종 전체가 동시에 움직이는 구조다. 이것을 이번 방향에서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신라젠, 바이로메드, 글로벌 임상 3상 진행 중인 기업이 임상을 성공하는지 여부 한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신라젠이 어제 크게 오르고 엊그제 크게 오르고. 그렇죠. 자, 어떻게 보면 큰 그 특징 이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비이성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그 이슈들 가진 종목 외에도요. 그 종목들의 연속성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최근 관심사가 남북경협이잖아요. 그렇죠. 팀장님. 이 기사에 보면 유진기업과 삼표시멘트를 비교했어요. 수도권 중심의 활발한 토목 투자, 직접 수혜가 예상되는 이 유진기업, 삼표시멘트를 이게 골라낸 건데요. 네. 기사에 보면 남북정상회담이 앞으로 다가오면서 증시에는 남북경협 수혜가 연일 화제인데 부담 없는 가격에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이 두 종목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주가 흐름 좀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최근의 주가 흐름, 유진기업이 4거래일 만에 20%, 최근에요. 삼표시멘트 역시 14% 상승했는데요. 지난 그 4월에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회동 이후에 52주 신고가를 치솟은 이후에 조금 주춤하다가 최근에 다시 오른 겁니다. 네. 남북경협에 따른 SOC 투자 수혜에 레미콘 유진기업, 시멘트 삼표시멘트 모두 누린다라고 하는데요. 레미콘 단가 인상으로 더 자유로운 유진기업이 우위다라는 기사의 결론도 있고요. 어느 쪽을 더 유리하게 보세요? 일단 먼저 표를 보신다면 펀더멘탈에 대해서는 사실 삼표 시멘트가요, 유진기업의 어깨를 비빌 수도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작년 실적 대비해서 올해 상반기까지 삼표 시멘트의 실적이 굉장히 부진했지만은 그동안 5월달에 랠리는 사실 이제 쌍용 양해가 대장주로서 실적이 수반된 종목으로서의 폭발적인 성장. 하지만은 이번에 이제 상승 랠리를 보자면은 삼표 시멘트보다는 유진기업에 우리가 그 초점을 많이 둬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원자재라고 하는 이제 굵은 골재, 자갈모래 등의 원가가요 25%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 건설, 주택 분양 등의 호재에 힘입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레미콘의 가격도 우리가 유진기업이 이제 생산하고 있는 레미콘의 가격도 단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들이 훨씬 더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진기업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상반기 이제 영업이익만 봤어도 어느 정도의 이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반기에도 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진행이 되었다. 저는 유진기업에 한 표를 좀 더 주고 싶습니다. 최근에 한반도의 비핵화 시계가 다시 돌아가면서 남북 경협주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커지며 이 두 종목을 그 비교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부담 없는 가격에 높은 수익률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이 두 기업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목해 보세요. 마지막 종목입니다. 1년 만에 주가가 4배가 뛰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작은 종목이 아니고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는 펀더멘털이 탄탄한 화장품 기업입니다. 사실 그 전엔 면세나 백화점으로 펀더멘털을 강화시켰는데 화장품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제 신세계 인터 하면 화장품이 딱 떠오를 수밖에 없죠. 조정을 받은 이후에 1년 최저점인 5만 원대보다 290%가 올랐습니다. 지금 21만 원이니까요. 2011년 증시에 첫 발을 들였지만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해 뭐 한 5, 6만 원 선에서 계속 유지가 되다가 다시 10만 원을 회복한 건 올 4월 초였고요. 20만 원을 돌파하기까지 3개월도 걸리지 않았고요. 매출액과 영업이익 다 모두 16% 각각 154% 증가했습니다. 주가를 견인한 건 패션이 아니라 화장품 파워가 매우 강했다라고 하는데요. 영업이익 전체의 80%가 화장품에서 나온다라고 하니까요. 펀더멘털 중심이 화장품으로 이동하면서 앞으로가 더 좋다라고 하며 한 증권사에서는 목표가를 28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지금 21만 원 선에서요. 어떻게 바라보세요? 자, 일단은 우리가 비디비치라고 하는 상표, 우리가 신세계 백화점에서 우리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사실은 많이 밀어줬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좋은 부스에 안착을 하기도 했고 홍보 효과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디비치 코스메틱 부분에서 사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지금 영업이익을 차지하는 부분이 거의 80% 육박합니다. 근데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예전부터도 이제 의류 쪽에서 우리가 수입 의류, 뭐 돌체앤 가바나라든가 그다음에 아르마니. 근데 사실 이렇게 이 두 가지 제가 드린 명품이 인기가 그렇게 시들시들해요, 사실은. 샤땡, 뭐 구땡 그런 샴푸들보다는 인지도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이렇게 화장품 쪽에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더 긍정적인 효과가 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패션보다 그렇죠. 화장품 그리고 효과.
하반기 우리가 겨울 우리가 성수기로 갈수록 또 추가적으로 의류 관련된 업종들의 그 흐름들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뭐 최근 들어서도 영업무역이라든지 그동안의 빛을 보지 못한 의류주 쪽으로 제가 봤을 땐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추가적인 상승 동력도 굉장히 그래요? 좋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뭐 덧붙여서 말씀드리지만 그동안에 좀 빛을 보지 못했던 종목들의 순환매 과정 차원도 한번 주목을 해보자. 그리고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의류주 업종 쪽에서는 상당 부분의 인지도가 지금은 마련이 됐으니까 투자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유호적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대다수의 긍정적인 이슈를 가지고 있는 비율을 가지고 있는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 주가 흐름이 올해 1월 4일부터 시작이 됐지만 이전으로 넘어가면 상장가가 10만 원이었고요. 계속 5, 6만 원 선에서 매우 정체가 그렇죠. 됐는데 참 20만 원까지 이렇게 좀 단기간에 올해 들어서 관심을 코스피 시장 수익률을 100억 뛰어넘은 종목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볼게요. 부자들의 경제신문에 있는데 함께했습니다.